안녕하세요. 어떻게 지금은 괜찮나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알러지를 이길 강력한 내 면역력 높이기인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화면을 지금 오픈이 안 돼 가지고 어, 이 보드에다가 그리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드로잉이 안 되네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여쭙고 싶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최악의 질병이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질병 같은 것은 좀 제발 살아있는 동안에 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질문으로 남기고 이따가 끝난 뒤에 질문할 때 다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화면을 좀 넘겨 주시겠어요? 9페이지로 좀 가주시겠어요? 네, 더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그 전 단계로. 9페이지에 그 다시 뒤로 옮겨 주시겠어요? 네. 그 알러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알러지에 대한 반응 또는 뭐 원인, 뭐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알러지 반응은 우리 과민성 반응인데 면역 체계가 정상적이고 또 무해한 물질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게 내 몸이 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는 특히 얼굴 쪽에서 눈, 코, 뭐 귀, 뭐 재채기, 뭐 피부 가려움증, 뭐 발진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보면은 계절적으로 알러지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약물에 대한 알러지도 꽤 많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알러지도 있고 또 뭐 연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라텍스 고무 성질에 대한 접촉에 대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그 곤충들에 대해서 물리거나 쏘여질 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 다양한 어, 알러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알러지의 원인들은 그렇게 어떤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데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은 뭐 먼지, 진드기, 어떤 동물의 비듬, 털,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죠. 눈이 빨갛게 되고 개를 키우는 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고양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꽃가루, 곰팡이,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그런 경우도 많고 곤충, 뭐 어떤 그 다양한 곤충들에 의해서 어떤 독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거에는 독소가 식물에도 독소가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동물들에도 자기를 보호하게 다 모든 세상의 생물들은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사람도 독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침을 한번 뱉어서 하면은 많은 곤충들이 죽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독소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식물을 먹고 동물을 먹고 그래서 적절하게 먹었을 때는 그게 약이 되지만 과잉했을 때는 무엇든지 다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게 돼 있죠. 뭐 특히 어떤 분들은 세척제 그
이 접시를 닦을 때 그 세척제가 닿기만 해도 손에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고, 향수 냄새만 맡아도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 하고 못 견디게 두통이 오고, 이런 그 화학 물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게 느끼는 것을 봤을 거예요. 어떤 때는 침구에서도 그렇고, 뭐 옷에도 그렇고, 뭐 봉구, 봉제, 완구 같은 것에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알러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특히 코, 뭐 비염, 눈, 이 얼굴 부위에 대해서 많이 바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대부분의 알러지의 반응은 그렇게 어떤 시리어스하게 느껴지지 않고 가볍게 어떤 눈물이 나고 뭐 가렵고 콧물 나고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응급 상황을 요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반응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꽤 많은 것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특히 그 천식 같은 거 이런 것들 심할 때는 호흡을 못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아주 응급한 상황들로 가는 경우가 많이 종종 주변에서 보게 됐을 거예요. 또 특히 그러면서 혈압을 아주 너무 낮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그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알러지 반응 때문에 그런지 또 다른 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지조차도 불분명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난감해하는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알러지 그 반응을 예방하는 것은 이 환경을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지금 가장 우선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할 거예요. 현대의학이 완벽하지가 않고 늘 부족하고 늘 새롭게 연구를 하고 새로운 약을 만들고 하지만, 그런 것들로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알러지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더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뭐 간단하게는 약물을 중단해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약물에서 반응을 일단은 좀 멀리 할 수 있으니까, 또는 애완동물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그 먼지 같은 걸 했을 때 그런 진공 청소기나 필터를 사용해서 다 흡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한다든지, 뭐 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없고, 곰팡이 같은 것도 그렇고, 또는 음식을 섭취를 땅콩 같은 거, 특히 땅콩 알러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것을 섭취를 그것으로부터 않는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지금 사고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당장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떠나야 되겠죠. 또는 뭐 계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꽃가루를 좀 피한다든지, 천 때문에 그러면 그런 천들 의류라든지 침구를 뭐 바꿔버린다든지, 어, 뭐 어떤 그 진공 청소기를 쓰기도 하지만은 필터를 쓰는 집안에 정화기 같은 걸 쓴다든지, 뭐 또 습기가 있을 때 제습제를 쓴다든지 곰팡이가 덜 생기도록, 또는 뭐 그런 어떤 냄새 때문에 그럴 때는 냄새로부터 좀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서, 뭐 곤충이 있다면 곤충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가장 우선하게 환경적인 그
변화를 줘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좀 보세요. 이렇게 알러지 반응에 대한 현대적 의학적으로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현주소는 그 알러지 항원을 기피하는 거고, 또는 그 어떤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면 호흡기 분무기를 사용해서 그것을 확장시킨다든지, 어떤 눈에 그 점안액을 넣는다든지, 또는 경구로 약을 먹는다든지, 그 스테로이드제를 쓴다든지, 이게 항생제 같은 거니까. 그다음에 면역요법, 알레르기에 대한 그 면역요법을 쓴다든지, 뭐 때를 때는 뭐 응급실에 가서 처방을 한다든지, 이런 약이나 어떤 점안액, 로션 이런 형태의 형태로 해주는 것이 지금 최선의 방법인 게 안타깝게도 현재 그 현 의료 체계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주 평생을 거의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요. 다음에 또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런 알러지들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자가 면역 질환까지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다양한 병들을 우리가 뭐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병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당뇨병, 뭐 루푸스, 혈관염, 또는 뭐 다발성 근육염, 쇼그렌 증후군이라서 침샘 같은 거, 침이 안 나와서 입이 항상 말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뭐 전신의 경화증, 딱딱해지는 거죠. 목 같은 것이 딱딱해지는, 이 혈관이, 이 혈액이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뇌까지도 문제가 되고, 뭐 신장 염증, 또는 일부는 뭐 불임,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자가 면역 질환들이 발생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우리가 알러지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자가 면역 질환까지, 또는 만성 염증까지, 또는 정신적인 장애까지, 왜 그렇게 오고, 이 다양한 질환들이 왜 우리에게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몸을 변형시켜야 할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또 다음 페이지 좀 보실까요? 이렇게 그 다양한 인체 부위에, 또는 모든 장기에까지, 혈관들, 연골, 피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면역들이. 그래서 모든 신장, 폐, 심장, 모든 그런 뇌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뭐 관절, 모든 통증들, 뭐 그 우리가 어떤 약을 써서도 듣지도 않고 나는 죽겠는데, 어떤 것을 해봐도 듣지도 않는, 아주 본인은 괴롭고 수많은 약물을 써왔지만은 해결 방법도 없고, 그런 데를 우리는 많이 느끼고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오늘 화면이 이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약물을 써왔지만 바로 이거야 하는 그런 제대로 된 효능을 보지를 되게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고, 현실은 너무 답답하기만 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느꼈을 거예요. 좋다고 하는 거 이것저것 다 수도 없이 해봤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확한 원인인
생물학적인 접근을 그대로 두고 임시응변적으로 그 나타나는 증상만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아주 생각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칼슘 결핍, 미네랄 부족, 또 효소로 일해야 되는 이 신진대사의 결핍 현상이 바로 신진대사의 저하를 불러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신적인 장애뿐만 아니고 우리 온몸에 만성 염증, 통증, 알러지 모든 것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같은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청소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양의 필수 조건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 나와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런 것들은 넘쳐서 문제고 정말 항상 부족한 것은 칼슘, 미네랄, 비타민, 효소 같은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주지 못해서 늘 부족해서 우리 몸은 다양한 질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알러지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까지도 이런 문제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이 칼슘 정제를 먹고 비타민을 먹고 미네랄 이런 효소를 만들어진 푸드 서플먼트점에서 가서 살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사서 먹으면 되는 것으로 보통 알고 있었고 많은 의사들이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활성화시키는 유기칼슘이 아니라 무기칼슘이기 때문에 이 무기칼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물론 일정 부분 극소량은 그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의사들이 특히 기능의학을 하는 분들은 칼슘 정제를 여러분에게 처방을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 가슴의 심장의 문제를 지금 그 혈관을 잘 가게 하고 신경이 전달을 잘 되게 하고 모든 걸 낫게 하려고 줬는데 더 큰 부작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정제를 가능하면 처방을 요즘에는 않는 의사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칼슘 정제를 안 먹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대량으로 음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손쉽게 우리가 얻으려다 보니까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알약 몇 개만 먹으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에서 우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요구했던 결과들이 우리를 결국에는 죽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러지고 모든 정신장애고 통증이고 이런 것들로 뭐 해방이 되려면 먼저 디톡스의 해독 단계를 먼저 거쳐야만 여러분들은 좋아지게 돼 있는데 지금 오늘 내가
당뇨를 앓았어요. 아니면 알러지가 지금 아주 몇 년 전부터 심해졌어요.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생겼어요. 우울증이 생겼어요. 아니면 화가 나요. 공포가 있어요. 든지 무엇든지 간에 지금 오늘에 있은 것은 바로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20대, 30대부터 조금 축적되면서 이미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 왔던 것이 오늘 나타난 거일 뿐이에요.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죠. 앞으로 더 많은 숨어 있는 것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 내 몸속에 있는 독소들을, 내 몸속에 있는 많은 나쁜 생활 습관들을 바꿔주는 일밖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은 똑같이 하면서 내 몸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음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거꾸로 모든 것을 치료해 왔어요. 먼저 아프면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고 그것도 이제 치료가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법을 이것저것 찾아서 아니면 내추럴하게 치료하는 법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내 몸을 관리받고 그때서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몸이 아프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음식으로 어떻게 치료할 건지. 음식도 조금 넣어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따가 어떻게 치료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한두 잔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뀌잖아요. 아주 대량으로 하루에 10잔, 20잔씩을 먹어야 바뀌고 여러분들 몸을 계속 움직여야만 바뀌는 거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입에 어떤 다른 충분한 것을 넣어줬을 때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음식으로 치료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때 가서 약을 쓰고 뭐 방사능 치료도 받고 화학요법도 해보고 그러나 그것들은 다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됐다. 그때 가서 마지막 단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술을 먼저 하고 그다음 약을 먹고 나중에 안 되니까 산에 가서 혼자 살면서 음식으로 몸을 바꾸고 완전하게 거꾸로 가는 세상을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선생님 그 8페이지를 좀 가주실까요? 더 앞으로요? 더 앞장이요? 예, 거기. 예. 그래서 오늘 알러지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신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우울감, 불안장애, 양극성 장애, 뭐 공황장애 모든 정신적인 장애조차도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정신적인 상담을 받고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래서 환경도 바꿔보고 어떤 사람이 나를 엄청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건 생물학적인 접근입니다. 이미 정신적인 사회 환경적인 접근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바뀌지 않고는 내 정신도 육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는 사람이 우울감이나 불안감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주 그 위험 요소가 높다는 것은 많은 논문들부터 이미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다는 것도 많은 논문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대사증후군이 왜 생겼고 이런 것들이 왜 생겼나? 바로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안 걸리게, 비만이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멘탈 바디 또는 스피리추얼 바디, 뭐 소울 바디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정신적인 몸과 우리의 에너지 몸과 또 우리 피지컬적인 이 신체의 몸, 이것은 물질이죠. 이것은 우리 죽으면 다 뭐 사라지죠. 천천히 시간에 따라서. 정신적인 몸과 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몸과 우리의 신체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리학적으로는 스피리추얼 바디를 S 플러스 에너지 바디를 E 플러스 신체 바디는 물질이기 때문에 M은 이꼴 1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강의할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몸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어떤 때 화가 나면 퍽 하고 쓰러지는 분도 봤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소화도 안 되고 바로 체해버리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은 정신의 몸이 바로 육체의 몸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온몸이 알러지가 있고 온몸이 여러분들 통증이 있고 만성 통증이 있고 모든 관절마다 통증이 있고 그래 보면 정신적으로도 낮은 단계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그래서 바로 정신적으로도 연결이 바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몸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내가 몸이 아플 때 얼마나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그러면 몸이 점점점 훨씬 빨리 회복되고 또 이 신체적으로 아픈 것을 잘 해결해내야만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입속에다 어떤 좋은 음식을 넣어야 되는지 어떤 드링크를 마셔야 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그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많은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알러지 또는 만성 염증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칼슘, 미네랄, 뭐 비타민, 효소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몸은 사실은 결핍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제 메달로 해결을 하고 싶어 했어요. 대개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정제 하나를 먹는 것을 그것도 뭐 2,500짜리 뭐 5,000짜리 이렇게 뭐 그냥 하나를 먹고 싶어 해요. 더 그것도 2알 먹고 3알 먹고 하는 것도 좋지도 않아요. 더 고단위의 것을 자꾸 우리는 원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연 환경에 넘쳐납니다. 이런 미네랄들은 모든 식물들의 우리 몸에서는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식물들이 땅에서 흡수한 것을 우리가 들여와서 내 몸에다가 충분하게 넣어줬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은 바뀌는데 이거 하니까 어디 가서 뉴트리션 샵에서
주스 한 잔 먹으면 해결되는 줄 알고 그거 한 잔 먹고 또는 집에서 한 잔 갈아 먹고 이게 나 몸이 좋아지리라고 내 몸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한두 잔으로 지금 몸이 특히 나빠졌다면 예방 차원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어떤 증상이 생겼다면 그것은 그렇게 한두 잔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주 대량으로 여러분들 몸에다가 공급을 해 줬을 때 여러분들이 몸이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막힌 혈관이 서서히 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또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러지의 질환, 또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정신장애, 또 뭐 통증 다 결국에는 치료의 방법이 우리 병명이 24,000가지가 현재 있다고 하는데 24,000가지를 다르게 치료도 할 수 있지만 24,000가지의 질환을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진단도 저희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저희들조차도 진단조차도 수많은 진단법과 수많은 치료가 또 따르겠지만 그것을 진단을 한 가지 수많은 것을 한 가지로 융합을 해서 한 가지로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다, 조합을 했다. 인수분해를 했다, 조합을 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하게 치료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분해했다, 조합했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런 칼슘 미네랄들의 결핍인데 이런 칼슘 미네랄들이 결핍되면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만성염증들이 바로 알러지를 만들기 혈관이 막히니까 알러지도 만들고 정신적인 장애도 만들고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진행되면 자가 면역 결핍도 되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처음에는 칼슘 결핍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세포들이 미네랄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미네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일으키는 효소 역할, 그 효소가 충분하지 않게 되면은 신진대사가 저하돼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염증이 오래되면 그것을 만성염증이 되게 되는 거고 또 칼슘이 계속 부족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칼슘까지도 우리 혈액으로 끌어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 신경에 있던 칼슘이 모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나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들은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면증, 처음에는 뭐 불면증이 오죠. 불안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뭐 공황장애 이렇게 오다 또 알러지도 오고 기타 이름도 모르는 질환들이 계속 오게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문제들입니다. 결국에는 그 수많은 질병들이 결국에는 아주 간단한 데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칼슘, 미네랄들을 우리 몸에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식물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들을 우리가 몸에다 넣어야 되는데 정제가 아니에요. 정제는 이미 그 만드는 과정에서 칼슘이 산소를 만나면 산화 칼슘이 됩니다. 모든 미네랄들, 마그네슘도 산소를 만나면 산화 마그네슘이 되고 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가 됐을 때 우리 몸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산화가 된 칼슘이
다시 물을 만나서 우리 몸에 물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CaO3인 탄산칼슘, 바로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집을 짓을 때 쓰는 시멘트하고 똑같은 화학성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혈관들을 계속 막아가고 있어서 그 작은 모세혈관들이 막히니까 여러분들이 뇌에 일어나는 모든 정신장애뿐만 아니고 눈의 문제, 코의 문제, 뭐 목의 문제, 입의 문제, 귀의 문제, 모든 피부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그 미네랄들, 칼슘들이 문제가 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애를 낳고 출산한 뒤에 더 불안증을 많이 느끼고 이때 정신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왜 그러냐면 칼슘이 이 베이비가 그 출산할 때 다량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그래서 뭐 그전에는 미역국을 많이 먹어라 했어요. 왜? 칼슘이 빠져나가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미역에 칼슘이 풍부하다는 것까지도 우리 조상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그 미역을 끓였어요. 끓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바로 칼슘이 산소를 만나고 산소가 물을 만나갖고 결국에는 탄산칼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를, 시멘트를 먹었던 거예요. 백회를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들을 계속 더 막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여가는 역할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중독성, 그것에 우리 뇌가 이미 저장을 해서 우리 몸이 좋다더라 하고 미역국을 찾고 좋아해서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시금치 좋다더라. 시금치를 계속 먹었어요. 시금치에도 칼슘이 풍부하니까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걸 끓였어요. 끓이니까 시멘트를 계속 먹은 거는 똑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그 잘못된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마케팅이 있어요. 그래서 정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판매하고 우리는 쉽게 그것을 공급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서 그냥 알약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우리 몸은 점점점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쁜 쪽으로 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줄을 어느 누구도 분명하게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우리 몸에다가 다양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 때문에 건강제품을 먹어서 뿐이라고 누구도 과감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형국이 돼 있어요. 왜? 우리 몸에다가 워낙 다양한 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런 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먹는 생활을 좀 바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스트로겐이 뭐 점점점 약해져서 우리 몸에 그 호르몬, 여성들의 많은 변화가, 특히 여성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칼슘 부족 때문에, 미네랄 부족 때문에라고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송하게도 많은 리서치들이 연구를 다양하게 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득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하고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은 지금 바로 직전에는 이런 칼슘 미네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다른 왜 알러지가 생기는지, 정신장애가 생기는지 또는 만성염증이 생기는지, 이 모든 것들의 또 다른 큰 원인은 바로 그런 칼슘들의, 미네랄들의 결핍 때문에 시작돼서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에 어떤 독이 들어와, 우리 독을 아까 쓴다고 그랬잖아요. 식물에 있는 독을 들어와서 우리가 영양소를 조금씩 계속 공급을 받을 때 영양분으로 충분히 써야 되는데, 그 독소가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독소를 해독하지,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혈관들이 막혀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칼슘은 강력한 알칼리 인자이기 때문에 혈관에 존재하다가 독소가 들어오면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슘 미네랄들이 계속 부족하다 보면은 해독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점점점 독소가 쌓이고, 그 독소로 인해서 우리 피 속의 적혈구가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피는 여러분들이 현미경으로 혹시 본 분들이 있어요. 그 적혈구들이 다 붙어 있어요. 끈적끈적하게 되는 거죠. 적혈구가 엉켜 붙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미세혈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많이 혈관 속에 떠다니는 덩어리들이죠. 그 혈전들이 혈관을 아주 작은 미세혈관부터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기 시작하면 우리 뇌에 가서 뇌혈관을 막기 시작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이 뇌는 CPU인데, 컴퓨터로 말하면 CPU인데 이 기능이 저하되니까 우울감, 정신적인 장애로도 오고, 또는 우리가 코에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심장이 펌핑을 해줘도, 심장이 펌핑을 혈액을 공부해서 이 동맥으로 이것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데 혈관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혈관들은 만약에 혈관이 2분의 1로 좁아졌으면 여러분들의 혈류량은 100배예요. 4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혈류량이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의 기능들이, 많은 기능들을 상실을 하게 돼 있어요.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많은 여러분들의 몸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이미 나타난 거고, 못 느끼는 지하에, 빙하에 아주 일부만 나타난 것을 여러분은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가 알러지가 되고, 알러지도 또 자가 면역 결핍 증상들로 자꾸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막힘은, 즉 다시 말해서 칼슘 미네랄들이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해독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세 혈관들이 다 막혀가지고 여러분들의 몸을 망쳐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뇌에 혈관들이 막혔을 때는 여러분들은 중차대한 그런 많은 질환들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진단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혈관과 혈관들이 회복되기,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들 몸에다가 정상적인 것을 대량으로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혈관과 혈액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장기가 회복이 되고, 그 장기가 회복되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가치유력이 회복이 되면,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되면 신경 아까 전달 물질도 전부 칼슘 미네랄들이라고 했죠. 그 신경이 붙어있는 하나의 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것을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칼슘이고 미네랄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살아나면서 회복되면서 신경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경이 잘 전달되니까 소화기도 회복되고, 소화기가 회복되니까 바로 소화기인 간이 회복되고, 해독 공장인 간이 회복되고, 췌장이 회복되고, 대장이 회복되고,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거의 대장이 70% 이상을 면역력을 관장하고, 대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뇌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뇌혈관이 막히면 대장이 이미 막혀 있는 거고, 대장이 막혀 있으니까 결국엔 뇌도 막혀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 몸은 따로 뗄래야 뗄 수, 브레인과
보통 지금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브레인을 별도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문제, 그것 중에서도 대장의 문제가 면역력과의 아주 깊은 관계는 현대의학이 이미 70% 이상이 대장의 문제가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의 문제가 이미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이렇게 거꾸로 여러분들은 뇌까지도 장기까지도 이렇게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오늘 그 뒤에서 말씀드릴 것을 어떻게 그러면 내 몸을 회복시킬 것인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내서 한 1센트가 나옵니까? 뭐 합니까? 저희들은 의료인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환자를 못 오게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은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 몸이 좋아져야 이 세상이 좋아지고, 이 세상이 좋아져서 많은 의료인들이 이 세상에서 헐헐 사라져야 더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강의는 많은 의료인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점 더 적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앞 페이지를 좀 선생님 가주실까요? 아, 저 뒤네요, 뒤. 16페이지 쪽으로 가주실까요? 그 가장 좋은 매개체는 음식이라는, 네, 그 뒤 같은데. 제가 오늘 이 컴퓨터가, 다음 페이지. 예, 다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혈관을 청소하는 일을, 건강한 피를, 깨끗한 피를,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다시 알러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구조를 지금 앞에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한테 이 다양한 칼슘, 미네랄, 비타민, 효소들을 넣는 방법은 식물에 있습니다. 채소에 있고, 과일에 있고, 씨앗들의 엄청난 보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특히 몸이 현재 안 아프고 예방 차원이라면 이것을 조금씩 계속 더 많이 드시도록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이 아프고 이미 나에게 어떤 증상들, 징후들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적은 양으로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결국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혈전들이 없게 하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펌핑이 잘 되게 만드는, 그렇게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심장이 원활하게 되고, 심장이 원활하되니까 결국에는 뇌도 정상적이고,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니까 신경 전달들이 원활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미세혈관들까지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질환들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 미네랄, 비타민, 뭐 효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독해주고 또 영양을 충분하게 보충해 줬을 때 우리 화학 공장인 간이 개선돼야만이 여러분들은 왜 갑자기 또 간의 중요성을 얘기하냐면 이런 해독을 간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여기에 독소가 많기 때문에 아예 작동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면 간이 훨씬 원활한 작동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식물들, 채소, 과일, 씨앗들을 충분히 먹으면은 그 안에 미네랄들이 항산화작용, 여러분들 비타민 같은 거 파는 게 그 푸드 서플먼트점에 가면은 항산화제 여러분들 많이 추천할 거예요. 항산화제를 많이 팔고 있지만 그게 많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나노 공법까지 해서 그것을 딱 떼어내서 화학적으로 해주면 되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산화가 되기 때문에 항산화 자체 제품들도 산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적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항산화 작용이 하게 되면 그 독소를 내보내게 되고 산화된 몸들이 회복하게 되고 간이 회복해서 간 기능이 개선되면은 소화가 잘 되게 돼 있고 소화 기능이 잘 되게 되면 결국에는 해독을 또 더 잘해서 계속 사이클을 회복되는 쪽으로 위쪽으로 계속 점점점 그 낮은 그 바럼 라인을 계속 패턴을 높여가는 한 번에 좋아져 가고 딱 해서 내려가지 않게 우리 몸은 돼 있지 않습니다. 계속 서클을 그리면서 점점점 이 낮은 저점이 좋아지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어떤 몸이 나빠졌으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 몸이 이미 어떤 증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2, 3년 전, 2, 30년 전부터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이 잘 되면 결국에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강조하는데 한두 잔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데미지가 워낙 많이 났던 것들일수록 약간의 어떤 공급을 해준다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대량으로 공급해주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혈관이나 혈액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간 기능이 다시 회복되고 또 소화기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회복되고 다시 신진대사가 회복되고 내분기계가 회복되고 외분기계도 회복되고 심장이 회복되고 또 신장이 회복되고 폐가 회복되고 이렇게 모든 장기들이 회복되면서 결국에는 뇌의 신경계가 회복되고 그 신경들이 회복되니까 소화기가 또 다시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기가 회복되고 이렇게 다시 또 우리 몸은 전부 연결돼서 이동을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쁜 방향으로 굴러서 내려갔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공급을 대량으로 해주면 좋은 방향으로 계속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연적으로 회복되게 돼서 내 자가 치유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답과 동일한 답을 오늘도 내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여기까지 이미 해버렸네요. 네, 지금 그렇게 알러지가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맨 먼저 아까 우리가 보통 아팠을 때 수술부터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해서 약 먹게 하고 약 먹고 그 다음에
해도 안 나으니까 결국에는 그때사 뭐 어디 힐링센터에 가서 한국 같으면 뭐 음식으로 치료한다, 아니면 지리산에 들어갔다,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를 하고 회복돼서 나 암이 나왔다 하는 분들을 가끔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음식으로 치료를 하고 그래도 안 나으면 그때 약을 쓰세요. 그래도 안 나으면 그때 수술하세요. 그래도 안 늦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꾸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고, 그것이 바로 내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지름길이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량으로, 우리 몸이 이미 데미지가 컸기 때문에 대량으로 공급해 주지 않고는 이 몸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필수 영양소니까 그걸 꼭 먹어라, 단백질 부족하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라, 밥을 먹어라, 뭐 이런 것을 계속 해왔는데, 그것은 넘쳐서 문제고, 그것은 넘쳐서 못 태워가지고 계속 저장을 해서 남다 보니까 비만이 되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식물성 야채나 과일이나 씨앗 같은 것, 씨앗이라는 것은 모든 거의 핵입니다. 그 핵을 여러분들의 몸에다 넣어주면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칼슘, 미네랄들의 덩어리들이에요. 왜? 이것을,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채소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그럼 삶아 먹으면 되냐? 채소를 다 익혀 먹으면 되냐? 구워 먹으면 되냐? 씨앗을 구워 먹으면 되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 밖에다가 심으면 그 씨앗이 싹을 트는, 바로 살아있는 것들을 자꾸 먹었을 때 여러분들 몸은 제일 잘 받아들입니다. 다른 부작용을 안 만들고 여러분들 몸은 제일 잘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볶은 거, 씨앗을 사더라도 볶은 걸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바로 살아있는 씨앗을, 해바라기 씨를 사더라도 살아있는 거, 참깨를 사더라도 참깨를 살아있는 그대로, 볶지 않은 거, 들깨를 사더라도 볶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드셔야 되고, 채소도 와서 자꾸 익혀서 국으로 끓여 먹는 게 아니고 날것으로 즙을 짜서 먹고, 과일도 즙을 짜서 먹든지 그냥 먹든지.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야 할, 과일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안 좋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왜 안 좋냐면,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전에 먹는다든지 후에 디저트로 먹어요. 이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영양을 너무 많이 필요 없는 것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굶고 나서 과일즙을 짜서 먹었으면 충분하게, 아니면 과일을 그냥 먹었어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밥을 먹고 거기다가 또 과일을 먹습니다. 이건 안 되고요. 오늘 제가 말하는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중요해요. 이걸 먹을 때는 3시간 동안 최소 빈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즙을 짜서 먹으라 하는 이유도 소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씹어 먹었어요, 야채를.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씹어 먹으면 3시간, 4시간이 걸려야 소화가 돼요. 근데 즙을 짜서 먹으면 1시간 내에 다 소화가 끝납니다. 왜 빠른 속도에 소화가 끝나게 할까요? 그것은 내 간이고 위고 모든 소화기계를 쉬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내 심장이 혈액을 펌핑할 때, 펌핑을 해서 내 실제로 몸의 아픈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 쓰라고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시간을 많이 걸리게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을 자연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특히 저녁에 음식을 몽땅 먹고 자면 나쁘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오랫동안 쉬게 되면 쉴수록 여러분들은 쉬는 소화기계, 간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심장의 혈액은 여러분들을 살리는데 계속 쓸 거예요. 근데 음식을 넣고 자면 내 소화하는데 거의 다 그 혈액을 써야만 돼. 내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을.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치유할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따 궁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문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거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오늘은 이제 결론인데요. 가장 좋은 우리가 몸을 회복하는데 매개체는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씨앗들을 우리 몸에다가 얼마만큼 대량으로 집어넣을 거냐는 이 방법의 문제예요. 대량으로 집어넣으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소, 과일, 씨앗들을 우리 몸에 대량으로 어떻게 집어넣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씨앗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좋냐?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이건 참고하세요. 참깨, 검은깨, 들깨,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단 볶은 건 안 됩니다. 있는 거. 그러면 이 씨앗을 밥을 한 끼라도 먹고 싶으면 밥을 먹을 때 같이 떠서 수저로 같이 먹어도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단 좀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땐 즙을 짜서 먹는데 야채즙을 짤 때 씨앗을 같이 넣어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생과일지 레몬 같은 것은요. 여러분이 눈을 뜨면 레몬을 1개 이상, 저 같으면 2개씩을 짜서 먹습니다. 빈 공간에 드셔야 됩니다. 꼭 다른 음식과 같이 들면 여러분들 소화장애를 더 일으킬 거예요. 근데 레몬즙이 너무 쉬워서 못 드시겠다면 오렌지즙으로 바꾸시면 돼요. 아니면 석류즙으로 바꾸면 돼요. 아니면 이제 신 것을 먼저 몸을 넣어야 훨씬 더 싸워한 것이 여러분들 치료를 잘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1번으로 추천합니다. 근데 레몬즙이 위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레몬즙이 도저히 못 먹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물을 타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타서 먹다가 물량을 점점점 주면서 실제로 퓨어 레몬만을 드시게 시간이 걸려요. 한 달도 걸려요. 처음에는 레몬을 4분의 1 먹다가 반절로 먹어보고 반절도 괜찮다 그러면 1개를 먹어보고 1개를 먹어보다 괜찮다 그러면 2개를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양을 점점점 아침에 먹다 점심에 먹다 저녁에 먹다 이렇게 자꾸 양을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몬즙은 자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오렌지즙으로 바꾸면 돼요. 오렌지즙도 자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석류즙으로 바꾸세요. 석류는 좀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들 특히 여성들에는 보고입니다. 드세요. 만약에 저녁을 안 먹고 싶다. 오랫동안 비워놓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그럴 때 저녁 대신에 배즙, 과일즙을 짜서 드세요. 그러면 과일을 먹으면 3-4시간이 소화가 걸리지만 펄프들 때문에 3-4시간 걸리지만 즙을 짜서 그냥 즙으로만 먹으면 1시간이면 소화 끝나고 여러분들은 아침까지 공복으로 놔두면 여러분들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근데 과일즙을 만들 때는 단과일은 단과일끼리, 흰과일은 흰과일끼리 짜서 드셔야 됩니다. 믹서에서 짜서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밥을 아까도 과일하고 밥하고 같이 먹었을 때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과일은 소화 속도가 빠릅니다. 밥은 훨씬 늦어요. 그러면 뇌는 먹고 같이 먹었으면 과일의 소화 속도를 제일 먼저 이건 소화가 다 됐나 하고 위문을 열어버려요. 그럼 나머지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더 안 되고 몸은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즙을 선택을 하셔서 드시고 싶으면 밥 대신에 아예 몽땅 드세요. 여러 개 짜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나 배즙으로 쉽게 하시는 분 배즙으로 하세요. 그래서 몽땅 짜서 드세요. 그리고 채소즙을 만들 때도 다른 것을 뭐 브로콜리, 민들레 많이 추천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울에는 사서 드셔야 하니까 그것도 좀 들어갈 거예요, 돈이. 뭐 여름 같으면 봄버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뜯어다가 즙을 많이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근데 즙이 많이 안 나와요, 이파리 채소들이. 그러니까 당근을 50% 넣고 나머지는 뭐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콜레스테롤 있는 분들은 레드비트를 넣고, 만약에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레드비트를 넣으면 안 돼요. 빈혈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케일, 브로콜리, 민들레 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같이 넣어서 여러분들 맛에 맞게 여러분들이 만들면 됩니다. 거기다가 저 같으면 생강을 조금 넣습니다. 과일을 섞지 마세요. 보통 인터넷 같은 데 떠도는 거 보면 다 과일하고 채소 같이 넣어갖고 맛을 내기 위해서 과일을 넣는데요. 소화의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빠른 것부터 위문을 빨리 열어버려서 여러분들이 안 좋아지니까 가능하면 과일은 안 넣고 채소는 채소끼리, 과일은 과일끼리, 과일도 단맛은 단맛끼리, 신맛은 신맛끼리. 씨앗을 넣고 싶은 그런 걸 짤 때 거기서 같이 넣어서 믹서해서 짜면 다 짜집니다. 그러나 그 뭐죠? 그 믹서기로는 하지 마세요. 믹서기는 펄프가 같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드셔봐야 소화를 또 속도가 높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가능하면 즙을 짜주는 착즙기 형태로 짜는 거, 아니면 갈아가지고 요즘에 뭐 캐네디언 타이 같은 데는 좀 뭐 베스트바이 같은 좀 한 뭐 300불짜리 같은 있는 건데 그건 갈아서 짜갖고 펄프하고 즙하고 분리시킵니다. 네, 그런 것들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렇게 즙만 드실 수 있도록, 펄프까지 드시지 말고, 아깝다고 펄프를 또 다 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소화의 속도가 틀려져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소화기를 더 오랫동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얼추 이제 된 것 같은데요.